우리 세법에서는 10억의 부동산을 팔 때 시가보다 30%를 더 싸게 팔거나 또는 3억 원보다 더 싸게 팔거나 이럴 때는 그 부분에 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증여 재산을 되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증여세를 내고 어떤 때는 증여세를 안 낼 수도 있느냐, 그 점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증여세 신고 기한인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3개월 내로 증여를 하셨다가 3개월 내에 되돌려받는 경우에는 처음에 증여, 되돌려받을 때 증여에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한 시점부터는 6개월 이내에 도로 돌려받는 경우에는 첫 번의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겠다. 그 다음에 6개월이 넘은 뒤에는 돌려주더라도 두 군데 다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현금은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한테 증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게 낳자마자 2천만 원, 미성년자니까. 그 다음에 10살 때 2천만 원, 그 다음에 20살이 됐을 때 5천만 원, 그 다음에 30살이 됐을 때 5천만 원. 그러면 30살이 될 때까지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말인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2천만 원을 낳자마자 줄 때 1억 원을 더 주는 거죠. 그럼 1억 원에 대한 세금은 1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10%니까.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낳자마자 주고 1천만 원 내고, 그 다음에 10살 때 1억 2천만 원 또 주고 다시 1천만 원 내고, 그렇다면 30살까지 5억 4천만 원을 주면서 증여세는 4천만 원만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거액의 어떤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처분한 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냐, 그 다음에 자녀들이나 혹시나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적은 없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 사용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춰 놓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미성년자한테 증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증여세나 취득세를 낼 수 없는 자녀한테 증여를 하시면서 그냥 그 부분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 증여세나 취득세에 대해서 왜 증여했는데 세금을 안 내느냐 해서 다시 가산세하고 추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유의할 점인데요. 그 배우자는 10년 동안에 6억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다. 그거는 나중에 상속할 때 상속 재산의 가산이 되는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배우자한테 20억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한 20억은 상속재산에 같이 합쳐서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20억을 받았잖아요, 배우자가. 그럼 나중에 상속에서는 배우자 공제가 30억까지 가능한데 앞에서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받는 거에서는 앞에 부분을 배우자 공제 부분에서 빼겠다. 좀 복잡하시죠? 복잡하신데 어쨌든 만약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공제가 가능한 6억까지만 증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한테 이제 재산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다가 지금은 5억이 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그러면 그걸 5억에 받은 건데 나중에 10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낼 때 자기가 증여받을 시점에 받은 5억 그리고 차액인 5억에 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데, 예를 들면 5년 이내에 팔았다. 그럼 처음에 증여한 사람이 구입했던 1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10억에 팔았으면 9억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는 반드시 5년이 지나서 양도를 해야 된다. 다음에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본다. 이게 매매다 라고 하려면 계약서, 매매대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이 금융기관에 실제로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증여 추정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부모가 자녀한테 부동산을 싸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10억짜리 부동산인데 8억에 팔았다. 이러면 20%가 차이가 나는 건데 우리 세법에서는 10억의 부동산을 팔 때 시가보다 30%를 더 싸게 팔거나 또는 3억 원보다 더 싸게 팔거나 이럴 때는 그 부분에 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양도소득세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50억짜리 부동산을 자기 자녀한테 45억에 팔았다. 지금 여기서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겠다는 게 뭐냐 하면 시가의 95%보다 낮게 팔았다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50억짜리를 45억 원에 팔았더라도 50억에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를 하실 때는 시가보다 너무 싸게 파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거래를 했으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명해라. 이렇게 국세청에서 오면 취득가액의 80% 정도만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를 해야 내 전체 재산도 줄어들고 상속 재산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데 자녀를 못 믿겠다. 이래서 증여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증여 신탁이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증여 신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증여는 자녀한테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자녀한테. 내가 증여를 하는데 네가 금융기관하고 신탁 계약을 맺어라. 예를 들어서 자녀 소유로 하지만 대신 일정한 금액을 매달 부모님한테 준다. 그 다음에 나중에 팔거나 어떤 담보 제공을 할 땐 부모님의 동의를 받는다. 이런 건데요. 결국은 이런 조건을 붙여서 증여 신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여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